안녕. 자, 오늘은 우리 이제 중학교 2학년 과정의 1단원. 얘 무슨 소리야? 1단원 유리수와 순환수수, 2단원은 지수법칙, 문자와 시경제, 3단원 부등식, 4단원. 그래, 4단원이라고 합시다. 자, 4단원 연립방정식 부분 공부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1학년 1학기 과정에서 저번 시간에 뭘 배웠었지? 1차 방정식을 배웠었죠. 그리고 이제 그때 우리가 부등식도 다뤄야 됐지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께 부등식은 주말 동안에 좀 듣고서 따로 비치 테스트를 준비해 오셔라, 그렇게 이제 좀 부탁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같이 못했지만 이제 우리 오늘 해야 되는 것은 그 1차 방정식의 약간 형님법인 미지수가 2개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 그때 당시에 공부했었던 것은 미지수가 몇 개로 이루어졌었어요? 1개로 이루어졌었죠. 오늘 배우는 것은 미지수가 몇 개로 이루어져 있다? 2개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미지수가 1개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 x 더하기 1은 7. 좋아요. 또 다른 것들은요? 3x 더하기 2는 6. 네, 또? 근데 지금 다 비슷한 거 불러주고 계시죠? 난 이런 경우에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다양하게 좀 최대한 다른 것들, 지금 숫자만 바꾸고 있잖아요. 이 틀을 고정시켜 놓으니까 나머지 분들도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최대한 다른 것들 찾지 마세요. 공부의 기본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뭐 사전도 아니고 왜 자꾸 찾아요? 찾아서 말하면,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찾아서 말해서 정답 맞추면 달라진 거 있어요? 우리가 뭔가 발전했다라고 하면 before, after가 달라졌을 때 그때 발전이 일어났다고 하죠. 지금 너가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것은 뭔가 그게 뭐였지 하고 있는 기억이 날랑말랑하는 그런 상태, 혹은 판단을 하는 게 아직은 좀 판단을 하는 것이 아직 좀 자신이 없는 상태예요. 자, 근데 그런 상태에서 보고 대답하면 그 용기가 생기거나 자신감이 생기거나 뭔가 좀 상황이 달라지나요? 능력이 변화가 생기나요? 안 생기죠. 그럼 안 하면 돼요.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모든 공부의 기본은 이 생각입니다. 내가 그 행동을 했을 때 달라지는 게 있는가? 있으면 하세요. 무엇이든 다 밀어드리고요. 선생님, 저는 해설지 보면서 공부했을 때 저 공부 진짜 잘 되는 것 같아요. 하세요. 존중합니다. 심지어 그것까지도 존중할게요. 선생님, 저 AI한테 물어보면서 하는 거 공부 진짜 잘 되는 것 같아요. 하세요. 적극 권장드립니다. 진짜. 양심에 손 놓고. 정말 내가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은 당장 나한테 따지십시오. 당신이 저번에 그래도 된다 했잖아 라면서. 자, 그런데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해서 해설을 보면서 받아쓰기 하는 거 달라지는 거 있어요 없어요? 달라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그 행동은 내가 제일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입니다. 자, 그런데 해설을 보면서 공부한다. 내가 뭔가 모르는 게 있었어. 힌트만 살짝. 어떤 방향으로 접근을 하는 거지? 정말 한 30분 이상 고민을 하다가 진짜 힌트만 살짝 얻고 싶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오케이, 풀어냈어. 오케이. 자, 이 부분 별표 땅. 내가 이 부분을 몰랐음. 박스 촥 치고 다음번엔 이거 꼭 내가 잘 혼자 스스로 생각해내야지. 별표 밑줄 촥촥 박스 표시해놓고 강조 표시 딱 해놓고 나중에 나왔을 때 그 방법 이용해가지고 문제 풀 수 있고, 오답 프린트. 내가 학습지에서 만약에 그렇게 했었다면은 이거는 내가 모르는 문제였었으니까 그냥 모름 체크하고 오답 학습지 한 번 더 받아야지. 오답 학습지 풀고 거기서 완벽하게 푸는 모습 보여주고. 이 학생이 그 해설지를 이용한 전후로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하시면 돼요. 그럼 하시라고. 그렇게. 그럼 공부가 맞아요. 그럼 공부가 맞습니다. 존중합니다. 응원합니다. 정말 응원해요. 자, 내가 어떤 문제를 풀었어. 답이 맞았어. 근데 나 좀 복잡하게 푼 것 같은데? 좀 쉬운 방법 없었을까? 고민을 좀 합니다. 도저히 없는 것 같아. 해설을 봤어. 쉬운 방법이 있네? 그거 내가 보고 배워. 옆에다 기록해. 이렇게도 풀 수 있구나. 내가 이 생각을 왜 못했지? 다음번에 이거 이용해서 문제 풀어봐야 되겠다.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하세요. 내가 전적으로 응원합니다.
같은 해설지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더라도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다 달라요. 수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목적. 그래서 찾아보는 거, 뭐 어떨 땐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질문만 했다면 일단 뒤적거려 보는 거.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걸 포기하고 찾아서 답 얘기하겠다는 거잖아. 그런 건 욕심쟁입니다. 내 능력은 아직 여기밖에 안 되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답은 여기 이기를 바라는, 찾아서라도 얘기하길 바라는, 찾아서라도 정답을 맞추길 바라는, 정답을 맞추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것, 그 자체는 굉장히 이쁜 마음이죠. 그렇지만 정답을 맞추고 싶은 욕망 때문에 내 스스로를 발전시키지 않고 답만 말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허황된 것을 쫓는 것, 이거는 공부가 아닌 겁니다.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같은 것 가지고 지적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질문할 때 일단 아래 눈 까는 거, 뒤적거려 보는 거, 하지마 라고 바로 선거하는 거죠. 그건 아니, 틀리더라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하고 틀리십시오. 아시겠어요? 네. 자, 다른 거. 3x 더하기 7은 2x 빼기 1. 네, 좋아요. 이제 이분이 계속 스타트를 끊고 있죠.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은 리드를 못해요? 할 수 있죠. X는 0. 네, 좋아요. 상당히 도전적인 예시였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1차 방정식 맞죠.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1차 방정식인가? 긴가민가 것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건 가장 확실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불확실한 걸 이야기하셔야 돼요. 얼마나 좋은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까? 이것도 1차 방정식이었나? 물어보는 겸사겸사 한번 얘기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이건 1차 방정식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이것도 1차 방정식일까요? 한번 체크받아보고 싶어서 얘기하세요. 나 그런 답들 너무 좋아해요. 나 지금 이것도 너무 기뻐하면서 받았잖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흔히 X는 0? X는 0? X가 없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상수항이 없으니까 이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1차 방정식이라고 할 만한가? 1차 방정식으로 봤었던 일반적인 형태랑 좀 다르게 생겼는데? 불안하잖아요. 말씀하세요. 그럼 맞다라고 내가 도장 빵 찍어줄 테니까 잘했습니다. 맞았어요. 이렇게 얘기해드릴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에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가장 확실한 대답들이 아니라 가장 불확실한 대답들을 하셔서 그것의 옳고 그름을 나랑 같이 얘기 나눠보는 시간으로 가져보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이 시간을 발전적이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뭔가 이 관점을 좀 바꿔보는 거예요. 그동안의 관점을. 자, 그 다음 또 어떤 것이 있어요? x 더하기 3 더하기 y는 빼기 x 더하기 3 더하기 y는 마이너스 4 빼기 마이너스 4 빼기 y 빼기 y. 자, 그럼 이것이 미지수가 한 개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일까? 라는 질문인 거죠. 그렇죠? 자, 미지수가 한 개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질문을 조금 까먹어가지고 말씀하셨던 걸까? 이거 혹시 미지수가 몇 개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이죠? 그럼 미지수가 한 개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으로 만들려면 뭐를 어떻게 바꾸면 되겠습니까? y를 빼기 다시 뭐라고요? y를 그냥 y를 삭제? 그것보다 더 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양변에서 y를 빼기 자, 토스 한번 해볼 테니까 너가 여기서 수정해봐. 어떻게 하면 미지수가 한 개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네. 이렇게 썼으면 y는 알아서 계산 과정에서 삭제가 됐었을 테니까 미지수가 한 개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이었죠. 나 그래서 되게 기분 좋게 적었었어. 너가 여기서 y를 딱 적었으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 4 플러스 y라든지 플러스 y라는 걸 넣었으면 참 좋겠다. 근데 못 넣었어도 괜찮습니다. 한번 그렇게 틀렸고 지금 고쳐줬잖아. 너의 포트를 받아서 저 친구가 이제 마무리를 지어줬으니까. 대신 배우시라는 거예요. x랑 y 모두가 있다 하더라도 y가 제거되면 사라져서 하나로만 이루어진 1차 방정식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것도 미지수가 한 개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이죠. 또 다른 거 하나만 더 얘기해볼까요? 우리 그때 분명히 이런 것들이 있어도 안 될 줄 알았지만 사실은 이것도 돼 라고 하면서 얘기했었던 거 있었는데 차수가 꼭 1차인 것이 아니라 2차, 3차인 것들도 있어도 되지 않습니까? 여기다 쓸까요? 2x EX 빼기 X 제곱 더하기 X 세제곱은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네, 아주 도전적인 예시 들었죠. 맞아요. 이거 1차 방정식. 왜? 양변의 x제곱 똑같이 더해주다 보니까 사라져서 없어지죠.
양변 x 세제곱 똑같이 있으니까 또 걔네들 빼줘서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x는 개수가 서로 똑같으면 안 되지만 x가 아닌 나머지들은 개수가 똑같아서 자기들끼리 서로 소멸할 수 있게끔만 써져 있으면 언제나 다 1차 방정식이 미지수가 한 개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이 될 수 있다라면서 배웠었잖아. 이렇게 복습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항상 지금 이 순간 얘기하는 것은 가장 안정적인 거 말고 이 친구가 이거 얘기했다고 내가 숫자만 바꿔가지고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답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있어서 이 시간을 발전적이지 않고 안정적인 시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혹시 하면서 꽤 도전적인 챌린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거. 이게 공부를 잘하는 놈들이 하는 주된 행동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들은 이 자리에 머무르는 게 목표가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그런 말들을 한 적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과거와 현재를 지키기만 하려면 미래에 뭘 얻을 수 있겠냐고. 과거랑 현재의 나의 모습을 지키기만 하고 있으면 이걸 그냥 꽉 붙잡고 지키기만 하고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미래에 뭘 얻을 수 있겠냐. 비슷한 예시로 내가 그 아인슈타인의 그 명언 하나 말씀드린 거 있었죠?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건 정신병자다. 그분이 되게 괴짜 같은 이런 명언을 남기셨는데 이게 내 중학교 때부터의 내 좌우명이었어.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거. 즉 어제랑 오늘 똑같이 살아요. 어제의 결과는 오늘이고 오늘의 결과는 내일이잖아. 근데 어제랑 오늘 똑같이 살았어. 과정이 똑같아. 근데 결과가 달라지겠어? 똑같겠죠. 당연한 소리거든. 그 말이랑 비슷하게 어제와 오늘을 지키기만 하고 싶다면 내일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도전을 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틀리더라도 도전하는 사람이 내가 맞추기 위해서 그냥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창피하지 않기 위해서 틀리지 않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는 사람보다는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나중에는 분명히 더 잘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시죠? 그럼 그렇게 행동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죠? 어떻게 하는 게 나에게 더 발전적일까? 이쪽? 그럼 그렇게 하면 돼. 단순해. 모든 선택은 이렇게 심플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라와 주시면 돼요. 자, 잘했습니다. 이게 미지수가 한 개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들이었죠. 그럼 미지수가 두 개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 어떻게 생겼을까? 자, 시작해보자. 미지수가 두 개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 아니 2x 좋아. 2x 더하기 3 3는 아니 그는 3 3 끝. 네, 좋아요. 그럼 이게 왜 미지수가 두 개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 저 x를 2x로 바꿔요. 근데 EX에서 아니 이거 x제곱 x제곱 x 제곱이요? 이렇게? 그럼 이게 왜 미지수가 두 개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x가 두 개고 x는 미지수니까 미지수가 두 개고 좋은 생각이에요. 잘했어요. 그치만 답은 틀렸습니다. 자, 내가 방금 뭐라고 했었냐면 미지수가 두 개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1차 방정식인가요? 너가 말한 대로 x는 두 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이 문자 두 개잖아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분명 틀린 생각이긴 해. 이걸 우리가 문자가 두 개가 있다고 얘기하진 않아. x제곱을 보고 문자 두 개 있어요 라고 얘기하진 않아. 문자가 두 개가 곱해져 있는 건 맞아. 근데 문자가 두 개가 있다라고 얘기하진 않아. 문자는 하나야. x. 그치만 이 문자가 두 개가 곱해져 있는 거지. 마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내가 사탕 두 개를 갖고 있어. 사탕은 몇 개야? 사탕은 두 개지, 그치? 그치만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종류로서 보면은 나는 사탕을 갖고 있는 거잖아. 그치? 나는 간식을 한 종류를 갖고 있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문자가 한 개로 이루어진, 문자가 두 개로 이루어진 이 말은 문자가 서로 다른 게 몇 개가 사용됐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은 하나의 문자가 두 번 곱해져 있는 걸로 사용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두 문자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종류의 문자로 그렇죠.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얘는 1차 방정식인가요? 아니죠? 네, 그래서 아닌 거예요. 자, 그럼 바꿔봅시다.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두 문자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자, 두 문자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입니다. 너가 지금 x제곱을 이야기하면은 이장 그것이 좀 리스크가 될 수가 있겠죠. 물론 나중에 지워주면 상관없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일단 좀 심플한 거 먼저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처음이니까.
그쵸? 네, 다시. x 더하기 y 빼기 4 이퀄 5. 네, 좋아. 요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조금 챌린지하게 너가 아까 전에 얘기하려고 했었던 x제곱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얘기해도 되겠지만 분명히 그 녀석 나중에 없애줘야 되겠죠. 얘가 여전히 남아있으면 1차 방정식이 아닐 테니까. 그쵸? 만약에 여기에서 x제곱이 없어져 버리면 그냥 얘만 없는 상태로라면 이거는 몇 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몇 차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합리적이겠습니까? 두 문자로 이루어진 2차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합리적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플러스 x제곱이 있으면 x제곱이 없어지니까 그때는 두 문자로 이루어진 몇 차 방정식? 1차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만약 여기에 플러스 3y 이렇게 써져 있으면요? 네, 뭐 몇 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진짜로요? 한 문자로 이루어진 2차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좋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네. 자, 그래서 두 문자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주로 다뤄볼 예정인데, 자, 몇 개 내가 방정식을 써줄 테니까 그 방정식의 해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x 플러스 y는 3. 자, 방정식의 해라는 게 뭐였어요? 방정식을 참이되게 하는 문자의 값. 그것이 방정식의 해였습니다. 자, 그럼 이 방정식을 참이되게 하는 문자의 값 뭐가 있어요? 맞아요. x가 2, y가 1. 근데 그것만 있을까요? x가 1이고 y가 그것만 있을까요? 3일 때 0, 네, 그것만 있을까요? 0일 때 3, 그것만 있나요? 마이너스 2일 때 5, 어. 얼마나 있을까요? 또한 여러분들도 생각을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계속 뭐만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셀수 없어요. 계속 있겠죠. 계속 있겠죠. x가 1일 때 y가 어떤 값이 있겠죠. x가 5일 때 y 어떤 값이 있겠죠. x가 2분의 1일 때 y 어떤 값이 있겠죠. x 0.7일 때 y 어떤 값이 있겠죠. x 100만일 때 y 어떤 값이 있겠죠. x 마이너스 1000만일 때 어떤 값이 있겠죠. x 마이너스 37일 때 어떤 값이 있겠죠. 뭔가가 있겠죠. 그치? 그렇게 해서 하나씩 언제나 대응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미지수가 두 개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은 해가 몇 개다? 무한히 많다.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무한히 많아요. 여기에서 혹시라도 이렇게 잘못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짚어드리지만 x 1일 때 y 2 이거 해 두 개 있다.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예요. 알겠죠? 이것이 하나야. 이것이 하나인데 요게 정말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한히 많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네, 그래요. 미지수가 두 개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지금처럼 해가 무수히 많을 수밖에 없다. 2x 플러스 y는 5 x 마이너스 y는 7 숫자가 큰데 1 3x 플러스 2y는 아니야. 이건 너무 여러분들이 지금 구하기는 어려우니까 x 플러스 2y는 0. 자, 이렇게 세 개의 방정식을 지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근데 어떤 부분이요? 자, 다 풀어보셨을까요? 자, 2x 플러스 y는 5. 이거 5야, 5.
자, 한번 불러볼까? 자, x가 얼마일 때? 그래도 x가 2일 때 y는 1. 좋아요. 그다음 또 x가 3일 때 y는 좋아요. 그다음 또 x가 1일 때 1일 때 y는 3. 3. 그래. 이런 식으로. x 하나 딱 넣고 그걸 이용해서 y 구하고 x 하나 딱 넣고 그걸 이용해서 y 구하고 x 하나 딱 넣고 그걸 이용해서 y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놈 역시 어떨 것 같아요? 해가 무수히 많겠죠. 자, 이놈은요? 맞아, 이것도 구하다 보면 해가 무수히 많겠죠. 이놈은요? 무수히 많겠죠. 자, 그럼 여기서 기습 질문. 자,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해라 라는 문제를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어요? 너네가 죽을 때까지 써봐도 답을 못 쓰고 죽어요. 하루 왼종일 그냥 뭐 한평생 다 하고 관에 들어갈 때까지 써도 다 못 쓰고 죽는다. 얼마나 억울한 인생입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미션을 받지는 않을 거야. 대신 조건을 준다면 그거는 풀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1번 문제 x, y는 자연수 해 구해보십시오. x, y는 자연수 x, y는 자연수 라고 한다면 해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종이가 없네. 여러분들 아까 오실 때 뭐 형관한테 종이 온 거 있나? 없죠? 네. 애들 연습장까지 뺏어다 가지고 문제를 하고 있는데. 자, 구해봤어요. 이건 뭐 죽을 때까지 안 해도 됐나봐. 뭐가 나왔어요? 1일 때 3. 음. 2일 때 1. 끝인가요? 네,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조건을 준다면 그때는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특정한 조건을 준다면 그때는 푸는 게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단독으로 물어보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 문제 어떤 조건을 걸고서 그 문제를 물어보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그때는 해가 뭐 한 쌍일 수도 있지만요. 쌍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그죠? x, y 한 쌍. 한 쌍일 수도 있지만 두 쌍일 수도 있고 세 쌍일 수도 있고 다섯 쌍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문제를 내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물론 조건을 준 상태에서. 조건을 안 준 상태에서는 해가 몇 개다? 무한개다. 근데 조건을 준 상태에서는 해가 정해져 있을 뿐.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좋아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네, 괜찮아요? 다 잘 따라왔어요? 네, 오케이.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야, 그러면 있잖아. 그러면 이 친구는 해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이 친구도 아까 해 구해봤나? 이거 한번 해 얘기해볼까? 자, 이거 x가 얼마일 때 y가 얼마? 1일 때 0, 그리고 또 2일 때 1, 그리고 또 3일 때 2, 뭐 점점점. 이게 또 뭐 역시나 무수히 많네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해가 무수히 많고 얘도 해가 무수히 많은데, 야, 혹시 얘네들 중에 공통인 거 없을라나?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야, 그 우리 우주에 별이 몇 개야? 실제로는 개수는 정해져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게 소멸과 생성이 너무 실시간 빠르게 지금 변동하고 있어가지고 실제로는 유한계시만 뭐 무한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뭐 그 개수를 정확하게 지금 말하는 이 순간에서 별의 개수는 계속 달라지고 있을 테니까. 근데 어쨌든 무한계라고 합시다. 이렇게 무수히 많은 그 별 안에 우리랑 똑같은 놈 하나 없겠냐?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자, 한번 손 들어볼까? 자, 이 우주 안에 우리랑 똑같은 외계인이 있을까? 없을까? 자, 있다 손. 우리랑 뭐 진짜 거의 뭐 흡사하게 생겼어. 뭐 선생님 꼭 외계 생명체가 꼭 인간이랑 닮아야 됩니까? 안 닮아도 돼. 나 뭐 그런 얘기로 얘기한 거 아니야. 뭐 진짜 뭐 무슨 뭐 슬라임 같이 생긴 애도 있을 수도 있죠. 아니면 무슨 뭐 어떻게 생긴 애가 있을 수 있을까?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애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냥 얘 자체가 생명체야.
신기하지 않아? 그치? 뭐 얘가 생명체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건 모르는 거야. 아니면 흐르는 물 자체가 생명체일 수도 있죠. 생명체는 우리가 아마 상상하지 못하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가스 자체가 생명체이면서 가스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인간은 자기가 경험한 게 아니고서는 상상하기가 어렵대. 그래서 이 외계 생명체가 만약에 실제로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게 외계 생명체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들이랑 우리랑 비슷해야 뭐 소통이라도 할 텐데 그들이 꼭 우리랑 같다라는 비슷할 거라는 그런 것도 없잖아. 뭐 혹시 알아요? 혜성이라는 거 그 하나하나가 하나의 생명체이지. 뭐 그것도 모르는 일이잖아, 그렇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생겼을지, 어떤 존재로 우리한테 나타내질지 뭐 그거 모르는 일이야. 어쨌든 뭐 갑자기 과학 시간으로 빠졌는데, 자, 그래서 난 외계인이 존재한다 생각해. 손. 설마 우리랑 똑같은 애 하나 없겠냐? 아닐 거라 생각하나요? 난 외계인 따윈 없다 생각한다. 손. 그래. 압도적인데? 근거가 있어요. 무슨 근거? 미국에서 이제 화성 같은데 전파를 항상 하는데 거기서 하루 24시간 이후까지 전자파가 측정돼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진짜? 근데 그런 사례들은 많긴 해. 근데 뭐 그것이 이제 뭐 기계적 결함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뭔지는 모르겠지. 그렇지만 어쨌든 난 내가 아까 전에 말했었던 난 그게 훨씬 더 유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상상도 못한 그런 형태로 존재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 아니 무슨 꼭 이렇게 형태가 있어야 되나요? 외계 생명체가? 아닐 수도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가스나 투명하거나 아니면 원소 하나하나가 또 하나의 생명체일 수도 있죠. 원소라는 개념이 없을 수도 있고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무튼 MBTI N이시죠? 맞아요. 나 뭐게 MBTI? EAI 그것만 알려주면 그거는 쉽지 않아요? E 그 다음 또 N T T J. J J 여러분들 아직 날 잘 모르십니다. 나는 E N F P입니다. 나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어딜 T라고 그냥 나는 있잖아. 항상 이제 감동적인 어떤 그 뉴스나 아니면 뭐 글이나 아니면 뭐 어떤 영상 매체 같은 거 보면은 야 너 그거 웃고 있지 너 지금. 야 나 F라고 하니까 지금 웃고 있는 거 봐줘. 말도 안 되라고 하면서 쳐다보고 있다 지금. 저 악마 같은 사람이 무슨 F야 T지 무슨 T도 그냥 여러분들 여기 있잖아. 내가 뭐 E N T P 이것도 아니고 E N T 부족해. 이것도 부족하지 그치? 아니야 나는 이게 아니라 이거야. 난 이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제 그 감동적인 거 막 보거나 그러면 이제 눈물을 쟤네 아직도 웃고 있다 생각했어. 눈물을 이렇게 막. 저희 또 슬픈 인간 강의를 듣고 그치만 난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이 완전 달라. 공적인 부분에서는 그냥 완벽한 T예요 그냥. 그렇지만 이제 나 혼자 있을 때 F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나보고 그러죠.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T처럼 굴고 지 혼자 있을 때는 F라고. 아무튼 아니요. 뭐 하다가 ENTP가 나왔지? 자 그래서 외계인은 자 다들 없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네 그래요. 뭐 어떤 것도 증명되지 않았으니까 어떤 생각이든 다 정답일 수도 있고 다 틀린 답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이 연립방정식이라고 우리가 오늘 배우는 그 단어 이름이 연립방정식이야. 연립방정식이라는 것의 어떤 뭐랄까 근간이 되는 아이디어. 야 이렇게 무수히 많은데 공통인 거 하나 없겠냐? 이렇게 별이 무수히 많은데 그 외계 하나 없겠냐? 우리랑 똑같은 거? 그런 생각. 자 얘도 해가 무수히 많고 얘도 해가 무수히 많은데 공통인 거 하나 없겠냐? 야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이미 있죠 지금. 이미 있지 않아요? 그치. 일부러 내가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야. 이미 있죠? 네, 2랑 1이라는 해가 있어요. 있을 수도 있구나. 이거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만 발견된 거잖아. 아니, 우연일 수도 있지. 없을 수도 있잖아. 그쵸?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있구나가 아니라 있을 수도 있구나.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가능성은 여러 개로 나뉩니다. 그럼 언제나 있나? 있을 수도 있구나가 아니라 그냥 언제나 있나? 아니면
있더라도 하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2개, 3개, 4개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나? 뭐 이런 궁금증이 좀 생길 수 있겠죠. 이게 반드시 존재하는 건가? 아니면 안 존재할 수도 있는 건가? 존재한다고 하면은 꼭 하나여야만 하는가? 아니면 2개, 3개, 4개?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는가? 무한히 많을 수도 있는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탐구가 흥미진진하니까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 놀던 그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그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만 다루던 그 시기에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두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을 써놓고 그들의 공통인 해를 구해보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죠? 다 따라오고 있니? 네, 좋아요. 자, 그걸 우리가 연립방정식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연립방정식? 미지수가 2개로 이루어진 1차 연립방정식. 다시 뭐라고? 미지수가 2개로 이루어진 1차 연립방정식. 여기서 말하는 연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연립주택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연립주택. 이게 그냥 하나의 단독주택이 아니라 주택이 여러 개가 합쳐져 있는 거야. 대표적으로 빌라 아니면 뭐 오피스텔? 아파트도 사실 연립주택이죠. 그렇죠? 이것도 여러 개의 주택이 하나로 합쳐져 있잖아. 그래서 연립주택이라는 건 여러 개가 묶여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 그러면은 방정식 여러 개가 묶여져 있다라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런 식으로 중괄호로 기가 이렇게 묶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얘네 2개가 서로 묶여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걸 우리가 연립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연립방정식을 왜 만들었다고 했지? 이 두 방정식에 뭘 구하고 싶으니까? 공통인 해를 구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부르는 것은 이 방정식의 해도 이 방정식의 해도 아닌 두 방정식의 공통인 해, 바로 이 친구를 우리가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냥 기초적인 용어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연립방정식을 푼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맞아요, 이 해를 구한다 라는 말입니다. 별거 아니죠, 그렇죠?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한다. 잘했어요. 이제 좀 용기 있게 대답 잘 하시네요. 계속 그렇게 해줘요. 대답을 많이 하면 할수록 배우는 게 많아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얘 하나는 미지수가 2개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 근데 얘는 해가 무수히 많았다. 그래서 이걸 문제로 낼 수는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난 다음에 그것의 해를 구해라라고 하면 그건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그렇게 하고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 야, 얘도 해가 무수히 많고 얘도 해가 무수히 많은데 설마 그 공통인 해 하나 없겠냐? 라고 해서 조사해봤는데 있더라. 근데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궁금하다는 거야. 반드시 있는지 아니면 없을 수도 있는지 궁금하지. 있다고 하면 이게 한 개밖에 없는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지 무한히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하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직접 풀어보고 싶었던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미지수가 2개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뭐 되게 세련된 걸 알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냅다 대입해서 계산하고 있죠. 그러면 같은 것이 나올 때까지 그냥 무한정 계속 구해봐야 돼. 근데 한계가 있죠. 만약에 한계가 요게 아니라 한 기회가 있죠. 어떤 한 기회가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쭉 구해봤어.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연립해가 만약에 무슨 뭐 7분의 241분의 뭐 5분의 4283 이게 나왔다고 해봐. 만약에 내가 그거를 하나하나 일일이 구하면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해도 못 찾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치? 내가 언제 갑자기 얘는 왠지 7분의 241일 때 공통인 해가 나올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은 아니잖아 내가. 그치? 그러니까 난 절대로 찾을 자신이 없어. 그렇게 하다가 놓쳐버리는 해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지. 그리고 내가 하나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계속 조사했는데 더 이상 안 나와. 근데 그거 가지고 오케이 하나밖에 없겠군 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없어? 없지. 왜? 나는 아직 전부 다 구해본 게 아니니까. 내가 아직 구해보지 않은 그 어딘가에서 또 나올 수도 있잖아. 내가 예를 들어 외계인 하면 딱 발견을 했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모든 과학자들이 와 외계인이 하나가 발견됐으니까 외계인은 엄청 많을 거야. 물론 가능성 높아지긴 했겠지. 우리랑 똑같은 외계인이 하나가 딱 나타났어. 그러면 외계인이다. 있네 이게 진짜? 이게 진짜 있네? 하면서 뭔가 다른 데도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는 많이 되지. 그치만 그게 하나뿐일지 아니면 여러 개일지 아직은 모르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하나만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뿐일지 여러 개일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내가 무식하게 구하는 방법은 별로 이 해의 개수를 추론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한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다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요 연립방정식의 해, 공통해를 구하는 좀 세련되고 좋은 방법, 아이디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발견해낸 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입법, 하나가 가각법. 지금부터 이야기할게요. 자,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하는 방법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대입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입법이라는 것은요, 대입을 해서 구하는 방법이라는 소리예요. 대입해서 구하는 방법. 뭘 대입해서 구하냐? 자, 이걸 가지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내가 여기에서 이 두 번째 식을 말이야, x는 y 더하기 1이라고 바꿔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이거 내가 양변에 뭐 해준 걸까요? y를 더해준 거지, 그치? y를 더해줘서 내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쵸? 여러분들한테 내가 저번 시간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 풀고 막 그랬었던 거 가르쳐줬잖아. 근데 아마 여러분들 바이블 공부하면서 이상하게 여기에 나오는데 내가 수업 시간에 안 다룬 단어가 있었을 거야. 뭐였는지 혹시 찾아보시면 이항, 맞아요. 이항이라는 걸 내가 일부러 그때 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면 이항이라는 걸 내가 먼저 알려주게 되면은 등식의 성질을 잊어버립니다. 계속 이항 가지고만 뭔가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등식의 성질이라는 것에서 합과 차를 해서 나온 결과가 그게 이항이야. 그래서 이 바이블엔 아마 이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y를 이항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근데 이 말이 양변에 y를 더해주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라는 말이랑 정확하게 똑같은 말입니다. 살짝 예시를 들어주자면 x-y는 1이라는 것에서 내가 양변에 y를 더해볼게. 자, 그럼 x-y 플러스 y는 1 플러스 y라고 쓸 수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죽을 거고 얘가 살아남아서 우리는 x는 1 플러스 y라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원래는 얘는 죽고 여기에 새로운 게 살아난 거야. 원래는 그런 거야. 그런데 마치 우리 인간의 눈에는 이게 없다고 한다면 y가 있던 게 없어지고 여기에 생겼네? 아, 이동했나 보다 라고 보일 수 있겠지.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 원래 실제로는 뭐였어? 원래 진실은 뭐야? 얘는 죽었어. 여기에 뭔가 생겨난 거야. 원래 얘는 죽고 여기 새로운 게 생겨난 거야. 근데 이게 이렇게 최종 결과만 놓고 보면은 얘가 마치 옮겨진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들 집을 옮길 때 뭐 한다고요? 이사한다고 그러죠. 이것도 이사했다. 항을 옮겼다. 이항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걸 이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항을 옮겼다. 이항. 그래서 마이너스 y였었던 게 이항이 되면은 플러스 y로 바뀐다고 합니다. 요렇게 말이죠. 그래서 x는 1 플러스 y. 그래서 이항을 하면은 구호가 반대로 되어서 옮겨지더라. 경험적으로 그러하더라. 근데 왜 그러겠어요? 마이너스 y를 죽이려고 우리가 뭘 하니까? y를 더하니까. 그러니까 더하기가 써지는 거야. 여기 만약에 더하기 y가 써져 있었다면 더하기 y를 죽이려고 우리가 여기다 뭘 할 테니까? 빼기 y를 할 테니까 빼기 y가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더하기 y가 빼기 y로, 빼기 y가 더하기 y로 마치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옮겨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건 사실 바보들의 시선이긴 했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쓰다 보니까 그냥 그것을 하나의 개념으로 정했다 라고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항이라는 건 사실상 뭐를 말하는 것이다? 등식의 성질의 결과물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항이라고만 이제 중학교 2학년 책에서부터는 이제 그렇게만 쓰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항이라는 것을 지금 타이밍에 좀 알려드리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양변에 y를 더해주면 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y를 이항하면 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y를 이항하면 x는 1. 자, 이항하니까 반대로 넘어간다고 했죠? 근데 사실은 반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반대 효과를 적용시키다 보니까 반대 효과가 생겨났었던 건데 얘가 죽고 제가 생겨났었던 건데 그냥 우리는 이항이라는 걸 반대로 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근데 더하거나 빼는 걸로만 넘어가는 거예요. 곱하는 거 나누는 건 안 돼. 그거는 해당되지 않아. 자, 그래서 마이너스 y가 넘어가면 플러스 y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 라고 책에는 써져 있었어요. 그거 보고 참 알겠죠?
아니요, 이 항이라는 것은 항을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자 3x라고 할 때 3이 항이고 x가 항인가요? 3x는 항이 뭐예요? 그냥 3x죠. 그 3x라는 걸 이항하려면 3x를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건 잘라버렸잖아. 벌써 이 항부터가 아니야. 그건 항을 쪼개버렸잖아. 그거는 이 항이라고 할 수도 없겠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제 이 항을 섣불리 배우면은 그 쓰임에 대해서 자꾸 헷갈려합니다. 그래서 이 항을 함부로 내가 잘 알려주지 않아요. 조금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등식의 성질에 적응이 되었을 때 그때 가서 알려드리는데 아무튼 지금은 그러하다. 그래서 이제 얘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x는 y 플러스 1이라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친구를 이렇게 바꿨잖아. 얘가 참이 되고 얘가 참인 둘 다 모두 참이 되는 그 x, y의 짝을 구하고 싶었던 건데 이 두 번째 식을 이렇게 바꾸고 난 다음에 얘를 첫 번째 식에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첫 번째 식의 x 자리에 y 플러스 1을 대입해서 정리하게 되면 얘가 맞다라는 걸 전제한 상태로 식을 바꾼 거잖아. 그래서 이 식을 참이되게끔 하는 문자의 값을 구하게 된다면 얘가 맞다는 전제하에 얘가 맞는 것을 구하는 셈이니까 둘 다 맞는 걸 구하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이해됐어요? 자 다시 얘가 참임을 전제한 상태로 x 대신에 y 플러스 1이라고 대입을 해서 이 방정식을 새롭게 만들어서 풀게 된다면 얘가 참임을 전제로 한 상황 속에서 얘가 참인 x, y의 값을 구해내겠다라는 거니까 둘 다 참인 것을 구하는 상황이랑 상황이 맞아 떨어집니다. 그쵸?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다시 얘가 참이라는 것을 전제한 상태로 x 대신에 y 플러스 1을 대입해서 이 괄호 y 플러스 1 플러스 y는 5라고 정리를 해준다면 그리고 내가 이 식을 풀어서 y의 값이 무엇인지를 구해낼 수 있다면 그 말은 얘가 맞다는 전제 하에서 얘가 맞는 y의 값을 구한 거죠. 그러니까 얘네 둘 다 맞는 그럼 y 값을 구했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둘 다 동시에 맞게 되는? 이해됐어요? 살짝 나 진짜 좀 이해 안 된 것 같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오케이 좋아요. 자 다시 우리는 그냥 이 식을 이렇게 바꿨을 뿐이에요. 얘가 참인 순간이라는 건 얘가 참인 순간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얘가 맞다라는 건 얘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 근데 내가 얘를 여기에 대입을 해서 x 자리에다가 y 플러스 1을 대입을 해서 만든 이 식을 풀어서 y의 값을 구할 수 있다면 그럼 이 y는 내가 이 방정식을 푼 거잖아. 이 방정식은 이 방정식이니까 이 방정식을 풀어서 구한했지? 그럼 이 y는 얼마다라는 건 이 방정식의 해야 아니야? 해 맞지 그치?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은 얘가 맞다라는 걸 전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맞다고 간주하고 맞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치고 해서 만든 식이기 때문에 얘가 맞는 상황은 애초에 먼저 확보가 된 거야. 얘가 맞다는 것을 확보한 상태로 얘의 방정식을 써서 푼 거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서 나오는 그 해는 얘의 해이기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 말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지금 여기서 얘네 두 개의 공통해를 구하고 싶은 건데 그때 이 녀석의 참임을 전제한 얘를 바꾼 식을 풀어줌으로써 이 해는 얘도 모두 다 참으로 만족시키는 해일 테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이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부르기로 했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좋아요. 그 보통 그 해가 쌍으로 뭐 여기는 2랑 1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는 숫자가 하나밖에 안 나오는. 네 맞아요. 잘 찾았어요. 자 나는 아직 y만 구한 셈이에요. 아직 y만 구했어. 그 상태로 x를 구해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여기서 y가 5라고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x는 6. 그래서 x 6, y 5 이렇게 한 쌍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건 그냥 중간 기점, 중간 징검다리라 생각하면 돼. 이렇게 해서 y를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 그걸 이용해서 x를 구할 수 있을 테니까 그 다음부터는 해결 가능하죠. 아 좋은 질문이었어요. 정말. 네. 다른 때는 다 두 개씩 있었는데 왜 여기서 하나밖에 없느냐. 너무 좋은 질문이죠. 네, 훌륭합니다. 또 다른 거 궁금하신 거? X는
맞다고 치면 맞다고 치고 전제하면 그 x도 무조건 맞고 y도 그러니까 그 식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해들은 다 3인데 네 맞아요. 그걸 전제로 한 상태로 얘가 해를 어떤 걸 가질까를 찾고 싶었던 겁니다. 얘가 맞다라는 상황을 일단 먼저 가정한 상태로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도대체 무슨 해가 나오는지를 찾고 싶었던 거야. 그럼 얘는 언제나 항상 맞는 상태인데 얘까지 맞는 걸 찾다 보니까 얘도 모두 만족시키는 i가 도출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x와 저 x와 그 위쪽에 있는 ex랑 ex에 있는 x랑 위쪽에 있는 그 x가 같다고 일단 이것도 지금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x라는 것이 자 지금 질문이 포인트가 이거예요. 이 x랑 이 x는 같은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써져 있는 이 x랑 y는요 방입니다. 방. 그러니까 이 x라는 건 하나의 방이에요. x가 가지고 있는 값이 그 방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x랑 이 x라는 것은 서로 같다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사실 무의미해요. 이 방이든 저 방이든 예를 들어서 이 x에 무슨 값이 들어가냐 이 x가 얼마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방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결국 이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 A방에 철수가 들어가 있어요. B방에 철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같은 철수가 들어간 거죠. 이 두 개의 x의 값은 같은 거지. 방은 다르지 그치? 이 방과 이 방은 달라. 이 x랑 이 x 이건 두 개는 다른 거야.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대답하자면 이 x랑 이 x는 같은 겁니까? 아니요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값은 같은 공통인 해를 구하고 싶은 거죠. 같다고 보는 거. 봐서 이렇게 대입을 해서 결과를 취해서 이걸로 갔구나. 오케이 질문이 조금 더 구체적이게 되었어요.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이 x가 서로 같지 않다면 왜 이 x에다가 이 x인 y 플러스 1을 대입했는가 지금 이 질문으로 귀결된 건데 좋은 질문이에요. 자 이 x랑 이 x는 달라. 그치만 그 안에 들어간 공통인 i를 찾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이 x는 방인데 그 안에 들어간 것은 y 플러스 1이라는 값이야 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는 얘네들의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그 x랑 y를 찾고 싶었던 거잖아. 엄밀히 말하면 이 x랑 이 x, 이 y랑 이 y는 서로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른 거. 근데 이 다르다는 걸 무슨 뭐 완전 다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때 x랑 y, 이때 x랑 y는 서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아이인 거죠. 실제로 보시면 x가 2고 1이고 그 다음에 3이고 마이너스 1이고 1이고 3이고 다 가능한 거잖아. 근데 이 x는 1, 0, 2, 1, 3, 2 서로 달라요. 일단 다른데 그들 중에 공통인 것이 있으니 그걸 찾아보자라는 거잖아. 즉 다시 말해서 얘랑 같아질 수 있는 값을 찾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같냐 다르냐라고 물어보면 달라. 근데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 같은 상황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같다는 거 전제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지금. 그렇죠. 뭐 그런 셈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맞는 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 x가 y 플러스 1이라는 것이 맞다라는 그 전제된 식을 이 x에다 집어넣었다라는 것 자체가 얘를 참으로 만들어주는 그 x에 들어갈 i를 이 x에다 고스란히 집어넣겠다라는 소리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 방은 다르지만 같은 인원, 같은 어떤 사람을 집어넣겠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찾고 싶은 거니까, 그렇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약간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막 그렇게 막 아주 어렵게 생각할 만한 부분들은 아니니까 약간 좀 공간이 부족해서 다시 한번 좀 쓰도록 할게요. 좀 이 밑에 쫙 좀 써야 되니까 2x-y는 플러스 y는 5, 그 다음에 x-y는 1.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연립방정식을 풀 예정이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대입법을 공부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식을 통해서 x는 y 플러스 1이라는 식을 만들어냅니다. 그거를 요 2x 플러스 y는 5라는 식의 x 자리에다가 이걸 대입을 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무엇이냐면 이 괄호 y 플러스 1 더하기 y는 5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방정식은 무슨 방정식이냐면 얘랑 얘를 모두 참이 되게끔 만들 수 있는 y를 찾을 수 있는 방정식이에요.
그 문자의 값을 찾을 수 있는 방정식. 왜 y를 이라고 했을까? y로 이루어진 방정식이니까. 그렇죠? 여기서 x를 찾을 수는 없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풀어볼까요? 그럼 2y 플러스 2 플러스 y는 5. 그래서 이제 3y는 3. 그래서 y의 값은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y가 1이니까 x의 값은 얼마였게? x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것도 참이 되게 만드는 문자의 값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맞춰볼까요? 어때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오케이. 대입법을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입법에 목적과 취지가 있겠죠. 이 대입법이라는 게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하냐, 결국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what과 how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why에 집중하셔야 돼요. why. 내가 그걸 왜 하는가. 그게 궁금해하죠,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고 이 문제를 봤을 때 자연스럽게 그러고 싶어지겠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상 하는 행동들이 뭐 예를 들어서 그 학교 가는 거,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이죠. 아니면 밥 먹는 거, 숨 쉬는 거. 밥을 왜 먹어? 안 먹으면 죽으니까. 라는 걸 여러분들이 공감했죠. 계속 먹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y라는 것을 이해했으면은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을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잘 수행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밥을 왜 먹는지 몰라. 밥을 왜 먹어야 되는지 납득이 안 가. 그런 사람들은 밥을 안 먹겠죠. 그러다 굶어 죽겠지, 그치? 뭐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본능이 이제 그렇게 시키지 않겠죠. 네, 어쨌든 여기다 왜 들고 있냐 이거. 자, 그래서 이 대입법의 목적과 취지가 뭐냐면요. 내가 x라는 것을 y에 대한 식으로 만들었지. 그 다음 그 x에다가 대입을 했지. 했더니 만들어진 식이 뭐야? y에 대한 1차 방정식이지. 한 문자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만들어졌으면 너네 이거 푸는 거 쉬워, 어려워? 내가 잘할 수 있는 방정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잘 할 수 있는 방정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로 무슨 방정식? 미지수가 한 개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대입을 한 겁니다. 그게 이유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왜 이렇게 정리했느냐? x자리에 y 플러스 1이라는 식을 대입해 줌으로써 y에 대한 식으로만 만들려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선생님, 근데 이거 꼭 x는 하고서 x자리에다가 그거 집어넣어야 되나요? y는 해가지고 x에 대한 식 집어넣으면 안 되나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겠죠. 맞아요. 내가 여기서 이거를 y는 x 빼기 1, y는 x 빼기 1. 아니 선생님, 근데 꼭 이 아래에 있는 것만 해야 되나요? 아니야, 이 위에 있는 거 해도 돼. y는 5 빼기 2x, y는 5 빼기 2x. 그걸 가지고 내가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y는 5 빼기 2x, x 마이너스 y는 1. 지금 나 이 방정식 풀고 있는 거다. 자, y 자리에다 5 빼기 2x 대입해 봅시다. 자, 그럼 10 풀어보자. 자, 조심하세요. 일단 x 빼기 괄호. 오케이, 좋아요. 잘했어요. 5 빼기 2x. 우리는 지금 이 y를 5 빼기 2x라는 이 y를 뺄 거잖아. 그래서 여기 괄호 없는데 제가 여기다 왜 괄호를 쳐요? 이거는 그냥 앵무새가 되겠다고 자처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괄호가 없으니까 자기도 안 하겠다. 괄호가 있으면 내가 하겠다. 이게 앵무새랑 뭐가 달라? 우리는 의미 가지고 따져보는 거잖아. 내가 여기서 빼는 게 5야? 아니면 5 빼기 2x야? 5 빼기 2x. 그래, 나는 5 빼기 2x를 빼고 싶은 거야. 5를 빼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서 5 빼기 2x라는 것을 뺀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괄호를 써주셔야 되겠죠. 누가 쓰지 말라고 해도 써야 되는 거야, 그치? 는 1. 자, 그 다음에 정리해보자. x. 아니,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한 번에 계산하는 거 좀 연습했었죠? 자, 다들 연습됐었을 테니까 이거 한번 계산해볼까? 자, 둘 중에. 자, 가위바위보. 진 사람이 할 거야. 두 사람 중에. 자, 가위바위보. 너 낸 거야? 어이, 가위바위보. 어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근데 나도 왜 가위바위보를 먹었지? 알았어. 자, 나를 이긴 사람이 살아나는 거야. 자, 가위바위보. 오케이. 자, 또 불러봐. 몇 x? X 구하면 돼요. 네, 이거 계산해보시라는 이 얘기입니다. 이거 풀어보면 뭐예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x야? 아니야?
뭐야? 자, 이런 게 내가 우려했었던 거야. 연립방정식을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라 문자와 식을 계산하지 못해서 문제를 풀지 못하는 거. 참 억울한 상황이죠. 이거 계산 못하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럼 하세요. 몇 x? 그냥 X 네, 그럼 얘기해 봅시다. x. 네, 불러보세요. 빼기 빼기 5. 빼기 X 내가 그거 하지 말라 했잖아. 한 번에 계산하시라고. 우리가 이걸 왜 풀고 있어야 돼? 왜 풀고 있어야 돼? 이거 바로 왜 풀고 있어? 한 번에 계산할 수 없어요?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세요 그러면. x에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 불러. 의미. X에서 네. 그 의미를 불러요. 네, 말씀하십시오. x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겁니까? 5개의 이익을 아니요. 너 x랑 5개 이익이 다 까먹었어요 이거 진짜? 너 x랑 계산할 수 있는 게 뭐야? 근데 여기에 왜 집중하고 있어? 좀 동량끼리 계산해가지고 빨리 답 써야 되는 시점인데. 자, 다시. X에서 2X를 빼요. 그럼 왜 x에서 2x를 뺀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 여기가 그렇게 적혀 있어요? 아니야? 자, 나 지금도 마지막 경고 간다. 내 눈치 살피면서 대답하지 마. 난 너가 내 얼굴에서 답을 읽어낼 수 있도록 나 쉽게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이 일만 지금 몇 년째인데 너네가 감히 내 얼굴에 있는 그 표정, 제스처, 반응 이런 것 가지고 답을 유추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도하지 마십시오. 난 여기서 너네가 이걸 가지고 이 증거를 가지고 이 단서를 가지고 답을 유추할 수 없게끔 난 계속 연습해 왔으니까. 말해. X에서 뭘 어떻게 하라고 써져 있습니까? 써져 있는 대로 읽으세요. 5 빼기 2X 아, 정말 답답하네. 자, 너가 지금 X라는 항들을 계산해야 되는데 왜 자꾸 5라는 걸 언급합니까? 우리 계속 연습했었던 거잖아요. 저번 시간, 그저번 시간도 계속 연습했잖아요. 너 X에서 5를 빼는 거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자꾸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냐고. X랑 계산할 수 있는 게 누굽니까? 2X 당연히 그럼 이 친구를 가지고 콜라보를 해야지. 그럼 뭐라고 써져 있는지를 말씀하세요. X에서 뭐를 어떻게 하겠다고 써져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읽어. 홍길동처럼 써져 있는 걸 써져 있는 대로 읽지 못하고 자꾸 이상하게 읽지 말고 써져 있는 걸 써져 있는 대로 읽으세요. X에서 몇 X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X에서 2X를 빼라고. 그렇게 안 적혀 있어요! 그렇게 안 적혀 있다고. 그냥 써져 있는 대로 읽으시란 말이야. 우리 지금 계속 그거 연습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너 나와가지고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얘기해. 자, 나와. 자, 그래서 X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자라고 되어 있다고요? X에서 네, 2X를 빼는 것을 빼는 거. 네, 좋아요. 그래서 몇 X가 됩니까? 3X 3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숫자는 어떻게 하라고 써져 있는지 보이는 대로 읽어주세요.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숫자 부분은요. 네. 5X를 빼라고 돼. 아, 5X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지금. 5를 빼라고. 네, 5를 빼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네, 좋아요. 이렇게. 그걸 믿고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틀리면 전부 누구 책임? 전부 누구 책임? 너가 그렇게 정도를 걷고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틀리면 모두 다 무슨 책임? 누구 책임? 내 책임. 내가 책임져. 다 내가 책임질게요. 그렇게 해서 틀린 이유를 찾고 어떻게든 고쳐줄 겁니다. 넌 또 그 길을 밟아서 또다시 정당하게 틀리십시오. 그럼 난 또 거기서 틀린 원인을 찾아서 알아서 고쳐드릴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3-4번만 하면 넌 분명히 연산 다 마스터할 수 있어. 그런데 틀릴 것 같아서 A라고 말해야 되는 것을 B라고 말하는 게 좀 더 정답일 가능성이 높아왔었던 것 같아. 나 지난날 그랬던 것 같아 라고 해서 B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아까 전처럼 난 정말 크게 화를 낼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당하게 시행착오를 거쳐 나가는 것을 무시하면은 이 배움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배움의 과정에서는 시행착오는 필수 불가결이에요.
반드시 엎어져야 됩니다. 물론 최대한 안 엎어지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엎어져야만 하는 상황도 있어요. 일부러 엎어지길 바라는 상황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엎어지는 게 무서워서, 넘어지는 게 무서워서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되면 오히려 그 길이 낭떠러질 수도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십시오. 그 순간에는 더 잘 맞을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너희가 지키고 싶었던 다른 것들을 다 모조리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 시선에서는 안 보여요. 내 시선에서는 보여요. 그게 너무 아깝고 안타까워가지고 자꾸 붙잡아 놓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계속 가겠습니다. 3x-5가 1이야. 자, 그래서 x의 값은 무엇일까요? 3x는 네, 얼마? 왜요? 침착하게 하세요. 왜? 다들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아는 사람 대답하세요. 꼭 한 사람한테만 물어본 거 아니야. 3x는 6이요. 그래서 x는 2입니다. 자, x가 2가 나왔으니까 y의 값은 얼마일까요? 이 위에다 넣으셔도 되고 아래에다 넣으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 상관없죠. 어쨌든 우리는 이 둘 다 모두 참으로 만족시키는 걸 찾고 싶었던 거니까. 자, x가 2야. 그럼 y의 값은? 네, 좋습니다. x가 2이고 y는 1이다라는 거. 어때요? 똑같은 건 나왔습니까? 네, 좋아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녀석을 바꿔서 풀든 결국 똑같은 녀석이 나왔다. 자, 이 대입법의 목적과 취지는 무엇이다?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다? 네, 맞아요. 잘 풀 수 있는 그 방정식이 무슨 방정식이었지? 네, 한 문자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대입법의 목적과 취지예요. 자, 내가 잘 풀 수 있는 어떤 방정식? 한 문자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이 대입법의 목적과 취지예요. 다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 이 타이밍에 여러분들은 하면서 뭔가 깨달은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 대입법을 푸는 과정에서 뭐가 등장했어요? 한 문자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이 등장했죠. 그러면 여기서 해를 구하는 상황을 보면 한 문자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구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나머지 문자를 구했죠. 근데 한 문자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은 해가 몇 개지? 해가 몇 개지? 한 개죠. 내가 이 연립 해를 구하는 과정 속에서 한 개만 해를 갖는 방정식을 풀어서 그 결과 지금처럼 해가 한 개로만 도출됐었던 것이었구나. 아, 연립 방정식의 공통에는 몇 개일 수밖에 없겠다? 한 쌍일 수밖에 없겠다. 한 쌍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죠. 이해되셨어요? 자, 다시 갈게요. 네, 질문. 한 쌍이라는 게 네, x, y 하나씩 해서 한 쌍. 그걸 우리가 한 개라고 취급합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오케이, 좋아. 다시 한번. 미지수가 두 개로 이루어진 1차 연립 방정식에서 우리가 궁금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근이 언제나 존재할까? 없을 수도 있을까? 뭐 있다면은 꼭 한 개일까? 여러 개일까? 아니, 무수히 많을 수도 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했어요. 그런데 푸는 과정을 살펴보니까 어때요? 푸는 과정을 살펴보니까 그는 네, 무조건 한 개일 수밖에 없겠다. 왜죠? 푸는 과정에서 미지수가 한 개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이 등장했으니까. 그놈 때문에 무조건 그는 한 개만 나오겠다. 그러니까 y가 하나 혹은 x가 하나만 나왔는데 그 상대방 값이 무슨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나올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렇지? 어차피 얘도 다 미지수가 한 개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미지수가 두 개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인데 하나의 값이 정해져 있으면 나머지 하나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이었을 테니까. 알겠죠? 네, 여기다 두시고 이거 가지고 가세요. 여기 찍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여기다 여기다 두세요. 자, 아무튼 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가감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거는 풀어오시면 돼요. 쌤이 내준 거 풀어봤는데 두 개 가능한 게 2번 문제는 각각 계산해도 되고. 그건 이따가 합시다. 우리 지금 이거 강의 찍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방법 볼게요. 가감법입니다. 자, 가감법이라는 것은 한자인데 가가 더하다라는 소리고요. 감이 뺀다라는 소리입니다. 가감법,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푸는 방법을 가감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감법. 근데 이 가감법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풀리는 것이냐 하고 봤더니, 자, 가감법, 더하거나 빼거나
뭘 더하고 뭘 뺀다라는 걸까? 그대로 한번 이 식을 볼게요. 자, 여기에서 어쨌든 간에 나는 얘가 참이고 얘도 참인 것을 찾고 싶은 거잖아, 그렇지?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인 걸 찾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EX 플러스 Y는 언제나 뭐라고? 5라고. 우린 이게 지금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야. X 마이너스 Y는 언제나 뭐라고? 1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X, Y를 찾고 싶은 거야.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이 두 녀석이 지금 하나는 Y고 하나는 마이너스 Y니까 얘네들을 더해주게 되면 좌변끼리 더했을 때 3x만 나오고 y는 마이너스 y랑 플러스 y니까 서로 상대해서 없어지죠. 나 지금 좌변끼리 더하고 있어요. 이해됐어요? 우변끼리 더하면 얼마입니까? 6이죠? 근데 얘랑 얘는 서로 어떨까요? 자, 생각해보세요. 2x 플러스 y는 얼마라고? 5라고. x 마이너스 y는 얼마라고? 1이라고. 그럼 내가 5에서 1을 뺀다. 그러니까 2x 플러스 y에서 x 마이너스 y를 뺀다라는 건 5에서 1을 뺀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 아니야? 어차피 얘는 얘고 얘는 얘니까 얘에서 얘를 뺀 거, 얘에서 얘를 뺀 것과 같겠죠? 아, 더했지 참. 미안해. 실수. 얘에서 얘를 더한 것은 얘에서 얘를 더한 것과 같겠죠. 얘가 언제나 이거고 얘가 언제나 이거니까 얘네 두 개를 더한 것과 얘네 두 개를 더한 것과 같지 않겠어요? 그치? 자, 다시 한번 볼까? 왜요? 잠깐 우리 그 개념서 뒤에 해야 되는 거 그거 마저 진행하고 있으시고 삼각비는 좀 공부 되셨습니까? 어제 좀 많이 힘들어하셨잖아. 그 집에서 그 강의 좀 들으셨어야 되는데. 좀 듣긴 했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 하셔가지고 웬만하면 오늘 그거 끝내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내일 아침까지 하시면 오늘 마무리를 지으셔야 돼요. 그럼 지금 이 시간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집 가서 해가지고 오세요. 네. 바이블 그때 드렸었던 그거 일단 가서 하시고 오세요. 강의 듣고 그거 공부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그러고 계시려면 여기서 패드 빌려가지고 하시던가. 근데 그것보다는 집에서 하는 게 더 편하면 집에서 하고 어쨌든 그거는 좀 끝내고 가셔야 되지 않겠어? 내일까지 준비해 오시려면? 그리고 난 지금 강의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진행할게요. 자, 다시 만약에 너네 둘이 갖고 있는 사탕이 서로 똑같아. 자, 그 상태에서 너랑 갖고 있는 사탕을 합치고 너랑 너가 갖고 있는 사탕을 서로 합친다면 너네들의 사탕의 개수는 어떨까? 자, 다시 너희 둘이 사탕을 똑같이 갖고 있어. 너희 둘도 사탕을 똑같은 개수로 갖고 있어. 그러면 남자끼리 합친 것과 여자끼리 합친 것과 개수가 어떻겠어요? 같겠죠. 왜냐면 너랑 개수가 같고 너랑 개수가 같으니까 너랑 너 하나랑 합치면 개수가 같을 거 아니야. 그치? A, B 더한 거랑 AB 더한 거랑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쵸? 응. 자, 마찬가지야. A, B 더한 것과 B 더한 것과 A 더하기 B로 똑같겠죠? 당연한 말이에요, 이건. 그쵸? 다 이해되시죠? 즉 3x랑 6이랑 서로 어떻다고? x는 얼마야 그러면? 그럼 y는 얼마일까요? 끝? 괜찮네.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쵸? 이걸 가감법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y의 개수가 서로 부호가 다른 걸로 똑같이 맞춰져 있으니까 좀 하기가 쉬웠죠. 둘을 서로 어떻게만 해주면 되니까 더해주기만 하면 되니까. 만약 여기가 빼기 y라고 되어 있었으면 더하기 y라고 되어 있었으면 그럼 그때는 어땠을까요?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y가 사라졌겠죠. 만약에 여기에서 그냥 문제 이렇게 나왔다고
2x 플러스 y는 5고 x 플러스 2y는 7이다. 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 이게 문제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 등식의 성질 배웠잖아. 너네 지금 여기서 x든 y든 뭐 하나 지금 지워주고 싶은 거 아니야? 자, 누구 지워주고 싶어? X. 그래, x로도 괜찮고 y도 괜찮아. 상관없어. 뭐가 됐든 간에 다 괜찮은 거야. 뭘 없애든지 간에 일단 없애기만 하면 되죠, 그렇죠? 자, x 없애볼까? 자, x를 없애려면 내가 여기에서 요거를 뺀다고 해가지고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곱하기? 너네 지금 2x가 아니라서 지금 그걸 문제 삼고 있는 거 아니야? 2x가 되면은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기 양변에다가 2를 곱해서 2x 플러스 4y는 14라는 식을 씁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식 그냥 그대로 쓸게요. 2x 플러스 y는 5라는 걸 써주죠. 그래서 이렇게 방정식을 바꾸는 거야. 등식의 성질을 우린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그치? 그래서 양변에다가 2를 곱해서 똑같이 2x를 맞춰주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어요? 왜 맞춰줬어요? 뭐 해줘? 그치? 빼주려고. 자, 빼봅시다. 어떻게 돼요? 빼면 어떻게 됩니까? 3y는 9. 그럼 y의 값은 3. x의 값은 얼마일까요? 뭐 어디든지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자, y가 3이야. x의 값은 1. 오케이, 좋습니다. 잘했어. 끝. 그래서 개수가 서로 이렇게 협조적으로 맞춰져 있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개수를 맞춰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작업을 잘 해주시기만 한다면 가감법을 이용해서 푸는 거 가능하죠. 자, 그럼 가감법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가 뭔가를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뭘 만드는 게 목적입니까? 미지수가 한 개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 개입법이든 가감법이든 우리가 취하고자 하는 목적,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 미지수가 한 개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 즉 내가 제일 잘하는 방정식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해준다면 미지수가 2개짜리인 1차 연립 방정식이 나에겐 지금은 낯설지 몰라도 내가 제일 잘하는 걸로 바꿔줄 수만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별로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대입법과 가감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제서야 이걸 드리나?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아,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는데 여러분들이 배우는 건 딱 그냥 여기까지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거 있어요. 네. 이제 저번에 못한 것까지 같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아, 그죠. 네, 아무나 둘다 상관없어. 그리고 이거. 연립 방정식은 다음 없어도 되지. 1차 함수인데 좀 이따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입법, 가감법까지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개념으로 따지면 개념 4까지 같이 학습을 한 상태예요. 자, 그다음 여러 가지 연립 방정식의 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살짝 볼게요. 자, 괄호가 있대요. 괄호가 있는 연립 방정식. 뭐 하면 되겠어요? 풀어주면 되겠죠. 그죠? 네, 잘했어요. 자, 개수가 소수인 경우. 소수가 아니게 만들면 되죠. 자, 개수가 분수인 경우. 분수가 아니게 만들면 되죠.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차 방정식, 1차 부등식, 연립 방정식을 공부하면서 똑같이 이런 복잡한 것들을 풀어내는 방법은 다 동일했었죠. 왜요? 학문적 통일성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은 언제나 일정해야 된다. 내가 원하는 게 똑같으니까 말이죠.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다음 4번 보시면 A는 B는 C꼴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4번. 자, A랑 B랑 C가 같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예를 들어서 저기 뒤에 세 분, 너랑 너가 갖고 있는 사탕의 개수가 똑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너랑 사탕이 똑같고 너랑 사탕의 개수가 똑같네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겠죠. 너랑 사탕의 개수가 똑같고 너랑 사탕의 개수가 똑같네 라고도 말해줄 수 있겠죠. 너랑 사탕의 개수가 똑같고 너랑 사탕의 개수가 똑같네 라고도 말해줄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A는 B는 C
라는 형태로 써져 있는 경우에는 잠깐만. 근데 이거 혹시 끊어졌나? 아니지. 잠깐만요. 이게 아까 보니까 배터리가 얼마 없어서 곧 있으면 끊어질까 봐 너무 걱정돼. 어떻게 연결하지? 됐다. 이거 어디 넣지? 오, 오케이. 됐어. 내 펜 어디 있지? 오케이. 안 똑똑하네. 자, 그래서 우리가 A는 B는 C라는 형태를 볼 때 A랑 B랑 똑같고 A랑 C랑 똑같다라고 주장해서 이렇게 한 세트로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방법도 있었죠. A랑 B랑 똑같고 B랑 C랑 똑같다라고 해도 되잖아. A랑 B랑 똑같고 B랑 C랑 똑같다 해도 되죠, 그렇죠? 자,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A는 이제 그만 쓰고 아니다. A랑 C랑 똑같고 B랑 C랑 똑같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어떤 걸 하셔도 괜찮아 안 괜찮아? 잘 대답해. 괜찮아 안 괜찮아? 진짜 괜찮아? 아무 상관없어?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짝을 지어서 골라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요 밑에 개념 체크 2번의 4번 문제입니다. 이 세 개가 다 똑같다는 건 첫 번째, 두 번째 게 똑같고 첫 번째, 세 번째 게 똑같다라고 식 써가지고 풀어도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거랑 두 번째, 세 번째 거랑 서로 똑같다라고 식 써서 풀어도 되고 그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일단 이거까지. 자, 그 다음 마지막 6번 해가 특수한 연립 방정식 봅시다. 별표 꽝 해주세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맨 마지막 단원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 사이의 관계. 자, 다시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 사이의 관계에서 다시 한번 학습 예정.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 사이의 관계에서 다시 학습 예정.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벌써 2시간 넘었네. 네, 일단 잘 메모해 두시고요.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 사이의 관계에서 학습할 예정. 사이의 관계.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 사이의 관계. 됐을까요? 자, 마지막 컨텐츠니까 집중하고 잘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집중만 잘하시면 10분 안에도 끝날 수 있는데 집중 안 하시면 30분 이상 걸려요. 이 한 페이지만. 잘 집중해줘. 알겠죠? 자, 우리가 지금 대입법과 가감법을 거치면서 연립방정식의 해는 일반적으로 이렇다라고 결론 내린 게 있었죠. 연립방정식의 해는 일반적으로 어때요? 해가 한 쌍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미지수가 2개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 이런 미지수가 2개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은 일단 일반적으로 1번 케이스 일반적으로는 해가 한 개였습니다. 해가 한 개. 이렇게 생긴 녀석들. 그러니까 대입법이나 가감법. 근데 우리가 대입법이랑 가감법 중에서 뭐가 좀 더 편했어요? 너네들 그 느낌 한번 이야기해볼까? 자, 대입법이랑 가감법 중에서 난 대입법이 좀 더 편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가감법이 좀 더 나은 것 같다 하시는 분. 네, 그렇죠. 사람 하는 생각들이 다 똑같다니까. 가감법이 아무래도 좀 더 편해요. 가감법이. 그래서 이제 가감법을 위주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것도 설명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대입법이든 가감법이든 진행을 했을 때 한 문자로 이루어지는 1차 방정식이 나왔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해가 한 개밖에 없겠죠. 여러 개가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가 없는 것도 아니었을 거야. 그치? 해가 하나로 존재하는 게 그 일반적인 상황이 없었을 거야. 자, 그런데 이런 케이스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봐. 잘 보세요. x 플러스 y는 2, 2x 플러스 2y는 4. 자, 이거 가감법 한번 써볼까? 뭐 없애줄래요? 뭐 없애주고 싶어? 없애주고 싶은 거 한번 얘기해보자. 어떤 거 없앨까? x? 그거 좋아요. 자, x 없애주려고 저기 그러니까 분모래. 저 양변에다 뭐 해줄 거야? 2를 곱할 거야. 자, 2를 한번 곱해볼게. 자, 그럼 이제 이 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렇게 한번 써볼까? 2x 플러스 2y는 4. 밑에 있는 거는 2x 플러스 2y는 4. 오케이, 좋아요. 자, 가감법을 쓰기 위해서 내가 위에서 아래를 빼주려고 해본다. 자, x 없어지죠, 그쵸? y는 어떻게 돼요? 오, 그러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가감법을 쓸 때 이 연립방정식에 해가 하나만 존재할 거야, 일반적으로 하나가 존재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가감법을 썼을 때 미지수가 하나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통해서 여기서 이 연립방정식에는 하나일 거야 라고 주장을 했지. 근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게 있어. x를 없애주려고 했는데 x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y도 없어지는 상황. 오, x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x, y 모두가 다 없어지는 상황. 그럼 이거는 미지수가 한 개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이 만들어져요? 그럼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지. 해가 하나만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겠죠? 이런 케이스들을 해가 특수한 경우라고 합니다. 자, 다시 뭐라고? 해가 특수한 경우. 어떤 상황은 가감법을 쓰려고 했는데 그때 x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y도, y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x도 서로가 함께 없어지는 그 상황. 그 상황이 해가 특수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이 자체로 놓고 봅시다. 해가 어떻게 존재할까요? 자, 생각해보세요. 2x 더하기 2y는 4를 만족시키는 애들이 있겠죠. 뭐 그 해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점점점점 해서 이제 무한계가 있다고 합시다. 그 아이들 중에서 2x 플러스 2y는 4를 만족시키는 애가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자, 다시 이번엔 너네가 한번 대답해봐. 자, 2x 플러스 2y가 4를 만족시키는 해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해가지고 쭉 무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만족시키는 x, y의 값들은 무한계의 쌍이 있다고 했었죠, 그렇죠? 무수히 많이 있다고 했었잖아. 자, 그 아이들 중에서 잘 보세요. 얘도 참으로 만족시키는 애가 누굴까요? 그럼 2는 참으로 만족 안 시키나요? 3은 만족 안 시키나요? 만족시키나요? 그런데 왜 1이라고 대답했어요? 자, 다시 질문할게요. 얘를 참으로 만족시키는 그 해들 중에서 얘를 참으로 만족시키는 애가 누굴까요? 누굴까요? 누구냐고 물어봤지 몇 개라고 안 물어봤어요. 자, 다시 얘를 참으로 만족시키는 해 중에서 얘를 참으로 만족시키는 해가 누굴까요? 자, 다시 얘를 참으로 만족시키는 해를 내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해서 점점점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얘를 참으로 만족시키는 녀석들이라고 내가 지금 구한 상태입니다. 잘 보고 판단하고 대답하세요. 눈치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지금 공부가 내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눈치 보는 행위에 불과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이었던 거예요.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잘해지고 싶어 하는 중이잖아. 그렇다는 건 아직 잘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지. 냉정하게 판단해서 아직 잘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뭐냐? 공부가 아닌 답을 맞추기 위한 눈치 보는 행위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소신과 사고의 힘을 길러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말투, 내 눈치를 살피지 말고 보이는 대로 대답해보세요. 얘를 만족시키는 애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들 중에서 얘를 만족시키는 애가 누굴까? 너가 대답해봐. 그게 정답이죠. 그 용기가 필요한 거야. 그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얘를 참으로 만족시키는 모두가 다 얘를 참으로 만족시킬 테니까 얘의 해가 전부
연립방정식의 해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갖게 될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잘 대답하셨습니다. 그게 공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기에서 어떤 비겁한 사람은 전부는 솔직히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뭔가를 좀 고르라고 하는 뉘앙스인 것 같으니까 그래서 뭘 좀 골라봐야겠다 하면서 숫자를 선택한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이걸 배울 자격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전부라 생각했지만 자기를 믿지 못하고 그냥 이 중에서 골랐으니까. 왜? 내가 멘트를 그렇게 했잖아. 이 중에서 누가 얘를 만족시키겠어? 골라봐라 지금 이 얘기 아니야. 골라봐라. 근데 그 말 무시하고 전부가 다 되잖아요. 뭘 고를 게 뭐 있습니까? 전부 싹 다 저 만족하지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용기와 소신 있는 사람들만이 내가 학생으로 인정합니다. 그럼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배울 자격이 없어요. 왜? 다 거짓투성이 될 거예요. 다 연기와 거짓투성이 되죠. 그럼 배울 자격이 없는 겁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배우려면 그 마음부터 만들어야 돼요. 내가 보이는 걸 보이는 대로 얘기할 수 있는. 틀리더라도 괜찮죠. 내 생각이 그렇다는데 어쩌겠어요. 대신 그게 틀리다면 내 생각을 고쳐나가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항상 하는 말이죠. 잘했어요. 그래서 이걸 참으로 만족시키는 그 모두가 이걸 참으로 만족시킬 겁니다. 즉, 이 연립방정식의 해의 개수는 몇 개야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무수히 많다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네, 왜요? 완성했어요? 뭐라고요? 말씀하실 수 있을 때 다시 나오세요. 들어가.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상황, 내가 얘에서 가감법을 쓰려고 해서 만들어 봤더니 x랑 y가 모두 똑같이 나와서 일반적으로 가감법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해가 일반적으로 가감법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 하나를 없애주려고 했더니 다른 해가 동시에 없어져 버리는 경우,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해가 특수한 상황.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해가 특수한 상황.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가감법을 썼을 때 문자가 모두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 한 문자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문자가 전부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 해가 특수한 상황인데, 그 중에서 1번 해가 특수한 상황은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x 플러스 y는 2, 2x 플러스 2y는 4처럼, 이것처럼 완벽하게 얘네들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것까지 완벽하게 똑같아서 그냥 서로 같은 식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그런 상황이, 얘가 갖고 있는 모든 해가 얘를 만족시킬 거고 얘가 갖고 있는 모든 해가 쟤를 만족시킬 테니까 해가 무수히 많은 상황일 겁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가 무수히 많다. 이해됐습니까? 네, 좋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거. 네, 이건 이제 소가로 두 번째가 되겠죠. 네, 이 두 번째 거는 뭐가 있냐면, 자, 여기다 또 쓸게요. 자, 이번에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대답할 거니까 집중하고 잘 보십시오. x 플러스 y는 3이고 2x 플러스 2y는 4입니다. 자, 우리가 당연히 연립방정식을 풀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가감법이나 대입법을 이용해야 되겠죠. 가감법을 쓰자라고 했죠. 자, 뭐 해줄 거예요? 양변의 2. 네, 첫 번째 식의 양변에 1을 곱합니다. 그래서 2x 플러스 2y는 6이라고 쓸 것이고 2x 플러스 2y는 4라고 밑에 있는 식은 그냥 그대로 쓸게요. 자, 그래서 빼본 상황이 어떻게 돼요? x랑 y가 모두 사라져요. 해가 특수한 케이스죠, 그렇죠? 자, 지금부터 대답 잘하세요. 이 첫 번째 식을 참으로 만족시키는 상황이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해서 점점점점점 이렇게 무수히 많이 있겠죠? 그렇죠? 이 상황을 만족시키는 이 방정식의 해는 이렇게나 무수히 많을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얘를 참으로 만족시키는 애가 누굴까요? 골라보세요. 전부 다.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2x랑 2y가 전부 사라지니까 네, 다 만족시킬 수 있다고.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까? 너 옆에 있는 친구는 아까 극복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너는 절대 극복 안 했어 지금. 너는 옆에 있는 친구의 그 답과 아까의 그 상황에 오롯이 젖어서 너는 지금 눈치껏 전부 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내렸을 뿐이야. 난 너가 진짜 여기에서 이것을 참으로 만족시키는 그 해들이 얘를 참으로 만족시킬까라는 것에 대해서 진심 어리게
정성을 들여서 생각해보지 않았다에 내 모든 걸 걸 수 있습니다. 그냥 비슷한 상황이니까 답이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불러줬을 뿐이다. 그게 내가 지금 여기서 내린 평가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맨날 잡아놓는 거고요. 정신 차리십시오. 옆에 있는 친구는 극복했잖아요. 너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극복하세요. 판단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왜요? 네? 다 끝났어요? 네, 오케이. 그럼 주십시오. 응? 그래서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여줄까요? 내가 직접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계속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말해보십시오. 1, 2, 3, 4, 5, 6. 자, 얘네들 중에서 누가 이 두 번째 거 만족시킵니까? 네, 그걸 판단하셔야 하는 겁니다. 아까 너가 왜 그토록 비겁했는지 알겠어요? 그게 너의 생존 전략이었을 거예요. 지금까지의 생존 전략. 모를 때는 눈치 봐서라도 남들이랑 최대한 비슷한 답을 이야기해서 덜 쪽팔리게 만들기. 그게 너네들의 생존 전략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게 꼭 너만의 생존 전략은 아니에요. 어떤 순간에 나도 그랬었던 적이 있었겠죠. 어느 순간에 누군가도 그랬겠죠. 여기는 또 다른 친구들도 그랬었던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생존 전략은 아마 인간이라면 단 한 번 정도쯤은 한 번 이상 얼마든지 많이 자기가 행해봤었던 전략일 거예요. 뭐 지금 이 순간에 너가 지금 그 전략을 쓰고 나한테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는 거긴 하지만 이해는 합니다. 그게 덜 쪽팔리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내가 못하는 사람처럼 비춰지지는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보잘것없는 걸 지키는 것으로서 너가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보잘것없는 그 자존심을 지켜가지고 너가 나중에 뭘 얻을 수 있겠어요? 남들이랑 최대한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 목표인 사람이 나중에 미래에 누구보다도 더 잘난 사람이 어찌 되겠습니까? 아까 상황도 마찬가지죠. 아까 실컷 떠들었던 그 상황이랑 뭔가 좀 비슷하게 상황이 흘러가니까 그냥 전부 다 돼요 라고 얘기했었던 그 하찮은 정답이 얼마나 지금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느냐 이거야. 너의 말은 2x랑 2y를 더해서 6이 되는 그 모든 i들이 더해서 4가 되기도 합니다 라고 주장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얼마나 웃겨요. 배고 잡고 깔깔깔 웃으셔야 돼요. 오늘 잘 때 이불킥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엄청 부끄러운 답인 거예요. 남들이랑 최대한 비슷해지려고 발버둥 쳤었던 결과가 이제 앞으로는 더 남들과 비슷해져 보이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뒤처져 보이는 것처럼 비춰질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게 더 깊이가 있어지고 더 다이나믹해질 거니까. 그 전략이 언제까지나 사용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어느 순간부터 다른 애들이랑 별 차이 없어 보였다가 점점점 차이를 느끼게 됐었던 걸 겁니다. 냉정하게 말해줘요. 그래서 위기감을 겪었었다라고 분명히 너도 느끼셨을 겁니다.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잘해지면 됩니다. 앞으로 옳은 선택하셔서 이제부터 잘해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과거에 너가 못했다 그런 전략을 썼다 이거 가지고 문제 삼진 않잖아요. 대신 지금 이 현재 너가 어떻게 스탠스를 취하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조차도 비겁해지고 있다면 앞으로 미래도 지금이랑 다를 게 없겠죠. 왜냐면 지금의 모습은 과거의 내 결과물일 거고 내일의 모습은 지금의 결과물일 테니까 과거랑 똑같은 행동을 해놓고서 다른 미래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거 그건 아닌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뀌시라는 거예요.
결과를? 아니요. 과정부터. 오늘을 바꾸시면 내일은 달라질 거니까 오늘을 바꾸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의 행동을 바꾸십시오. 오늘의 스탠스를 바꾸세요. 그럼 분명히 내일은 달라지니까 극복하십시오. 누구나 다 이겨내는 과정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다시 뭔가 두 개를 더해서 6이 되면서도 똑같은 그 두 개를 더해서 4가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단언컨대 없겠지. 절대 없겠지. 그치? 얘를 만족시키는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아이들은 얘를 만족시키지만 못할 거고, 얘를 만족시키는 1, 2, 3, 4, 5, 6, 7, 8 그런 아이들은 얘를 만족시키지 못하겠지. 자, 그러면 이 연립 방정식의 공통인 해는 무엇이겠습니까? 네, 두 번째 케이스. 해가 없는 상황입니다. 없다라고 느껴지면 없다라고 주장하면 돼요. 그럼 지금처럼 당당하게 그 자격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은 해가 이렇게 세 가지로 존재합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경우 해가 몇 개 있는 상황? 한 개 있는 상황. 왜가 중요하니까 왜를 적으셔야 됩니다. 해가 한 개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왜 해가 한 개였죠? 왜 해가 한 개였어요? 얘기해볼까? 미지수가 한 개. 맞아요. 푸는 과정 속에서 미지수가 한 개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이 등장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해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상황. 이건 왜 해가 무수히 많았죠? 얘를 만족시키는 모든 것들을 모두 만족시키고 맞아요. 이 위에 있는 걸 만족시키는 모든 아이들이 이 밑에 있는 것도 만족시키니까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았던 거죠. 자, 그 다음에 해, 인, 니. 자, 이번엔 너 차례야. 자, 너가 한번 마지막 마무리를 해줘. 얘가 해가 왜 없었죠? 얘를 위에 걸 만족시키는 거에 위에를 만족시키는 거와 아래를 만족시키는 공통된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네,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수업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질문할 거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이거를 우리가 나중에 기하학적으로 그래프를 이용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까 너네들이 거기 적었던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 사이의 관계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그때 가서 재밌게 또다시 이걸 꺼내보도록 하죠. 네, 질문. 그 해가 아예 없는 상황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해가 없는 거예요? 저런 경우는? 네, 맞아요. 이거를 만족시키는 애들 중에서 이걸 만족시키는 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문이 살짝 이제 해결이 된 거죠. 일반적으로 해가 몇 개다? 한 개다. 근데 무조건 해가 있었나? 아니었다. 없을 수도 있었다. 근데 무조건 그럼 있으면 한 개냐? 아니다. 무수히 많을 수도 있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 그럼 공통인 해가 두 개거나 세 개거나 하는 상황은 있을까? 보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죠. 왜냐면 있다면 한 개로 끝났잖아. 특수한 경우를 하면 무수히 많거나 없거나잖아. 그래서 좀 야비한 선생님들은 어떻게 문제를 내기도 하냐면 특히 나 같은 사람 몇 x가 몇 y가 몇 이외의 해가 존재하도록 하기 위한 어쩌고 저쩌고. 무슨 말이야? x는 몇 y는 몇 이외의 해가 존재하도록 하기 위한 어쩌고 저쩌고. 맞아요.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말을 그렇게 그냥 혼자 심술 잔뜩 뿌려가지고 써놓은 겁니다. 그것 이외에 해가 있다라는 게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상황이겠어? 해가 무슨 맞아요. 두 번째 상황이죠.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면 되는 걸 요거 말고 다른 해도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애매하게 합니다. 근데 해가 두 개나 세 개나 있는 상황은 없잖아. 그쵸? 여러 개가 있다면 해가 무수히 많은 상황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까지 살짝 적어두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도움이 좀 되시겠죠? 네, 또 질문할 거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